안녕하세요, 장모님들. 요즘 사회입니다. 어머님들이 항상 행복으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눠볼 주제는 우리의 진짜 욕구입니다. 그동안 알아차림에 대한 연습도 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까지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감정이 올라올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운전을 하던 도중 차가 내 앞을 끼어들면 화가 난다든지, 또는 아이가 집을 어지럽힌 걸 보고 화가 난다든지, 남편의 얼굴을 보면 화가 난다든지, 우리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차가 내 앞을 끼어들었다? 이건 그냥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죠. 이때 진짜 이 감정이 올라오게 된 이유를 찾아보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어릴 적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탔을 때 아버지는 항상 차가 끼어들면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습했죠. 아, 차가 끼어들면 화를 내야 하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한참이 지나 구 여친과 데이트를 할 겸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내 앞을 끼어드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때는 어땠을까요? 네, 당연히 화를 못 내죠. 그래서 혼자 속으로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그게 좀 티가 났었나 봐요. 현 아내가 조수석에서 저를 아주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내는 어릴 적 부모님이 운전을 하실 때 단 한 번도 화를 낸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보고 굉장히 신기했었던 거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화를 내는 걸까? 그때 서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죠. 이렇듯 다 각자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1차원적으로는 내 앞을 누군가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싫다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누군가는 새치기를 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공격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내가 만만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제 아내처럼 차가 끼어들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서로가 섞여서 그런지 이젠 아내도 앞에 차가 끼어들게 되면 약간의 답답함은 느끼는 것 같아요. 여튼 각자가 느끼는 이유들이 비슷할 수도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 나의 감정 트리거를 찾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예시로 넘어가 볼까요? 아이가 집을 어지럽힌 걸 보고 화가 난다. 이건 또 어떤 이유일까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는데 집이 엉망이라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슬픔에서 올라오는 짜증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세월이 지나 이제 익숙해지면 에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나 혼자 다 헤쳐나가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 끝이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처럼 어릴 적 배운 패턴 때문일 수도 있죠. 제가 아버지의 화내는 모습을 학습했듯이요. 또 다른 예시도 볼까요? 남편 얼굴을 보면 화가 난다. 이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슬프네요. 얼굴을 보는데 화가 난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이상하죠. 이것도 감정 뒤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남편에 대한 나의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한 실망, 서운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다든지, 쉬는 날 집안일은커녕 누워만 있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상황이요. 물론 상대인 그도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올바른 대화법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뤄볼게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상에서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선 지금까지 연습한 알아차림을 사용하세요. 상황을 알아차리고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그 감정 뒤에 있는 진짜 나의 욕구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나의 진짜 속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 자리에서 바로 가능하면 세상이 아름다울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알아차리기조차도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나중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특정 이벤트가 끝나고 시간이 지난 후 그때 그 일이 떠오른다면 복귀하듯 이렇게 해보세요. 아, 그때는 이런 감정이 올라왔구나. 내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 이런 욕구가 있었구나.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 근육이 점점 커져서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게 모두 다 된다면 우리 모두 부처님, 예수님이겠죠? 한평생 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빨리 내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옥죄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여행이다. 길게 보고 접근해야 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장모님들, 어머님들은 이미 나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타인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여정에 오르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메타인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건 정말 지적이고 배려 깊은 일이에요. 배려는 지능이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타인이 느낄 감정과 마음, 생각을 함께 공감하고 느끼는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세상에 이로운 첫걸음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진짜 나의 욕구를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알아차린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확인한다. 그 감정 뒤에 있는 나의 진짜 욕구를 찾는다. 이 과정을 꼭 그 당시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생각이 올라온다면 꼭 연습해 보세요. 마음 근육은 쓰면 쓸수록 성장하고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 함께 연습해봐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연습 과정 중 어려운 부분들 혹은 나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영상을 꾸준히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모님들, 어머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